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에 전해드릴 소식은 중국이 신형 장거리 무인 공격기를 공개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주해 항공 박람회에서 공개가 되었던 중국의 신형 장거리 무인 공격기인 TB001A의 무장 장착 동영상과 이 신형 무인기가 동중국해만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에도 배치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TB001A는 엔진이 2개이던 기존의 TB001에 엔진 하나를 더 추가해서 3개로 늘리면서 최대 이륙 중량을 3.25톤으로 증가를 시킨 개량형 무인 공격기입니다. 제조사는 중국 사천성 청두,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본사가 있는 쓰촨 탱든 과학유한공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 제611연구소가 위장회사로 설립을 했던 중국 항공기 설계연구소의 자회사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중국 공군 총후군부의 소유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TB001 무인 공격기는 중국에서는 슈앙웨이시에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쌍미갈이고요. 뜻은 꼬리가 2개인 전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B001이라는 것은 서방 정보기관이 부여한 코드 명칭입니다. 이 항공기는 2017년도 9월에 처음 공개가 된 중고도 장거리 메일이라고 하죠. MAL이라고 부르는데 무인 공격기이고 길이는 10m, 날개폭 20m, 높이가 3.3m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8톤이고요. 탑재량이 1.2톤입니다. 여기서 탑재량이라는 것은 항공기의 항공유하고 폭탄, 그 다음에 각종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탑재량을 얘기를 합니다. 항속거리는 6,000km이고 비행시간이 35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8,0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주익 하부에 무장 장착대가 4개가 있어가지고 250kg짜리 레이저 유도 폭탄이나 공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 통제소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작전 반경은 한 2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를 위성으로 통제를 할 경우에 작전 반경이 3000km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통제를 하실 경우에는 산동성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서해 전체가 다 작전 변경이 되고요. 항주하고 이제 복주에 배치를 하게 되면 동중국해와 대만과 대만 해협 전체가 작전 반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경에 배치를 해서 위성 통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사할린,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필리핀, 서쪽으로는 태국 북부 지역까지 작전 반경에 들어가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TB001의 파생형인 TB001A는 우선 핵심 개량 내용이 엔진이 3개로 이제 늘었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이 2.8톤에서 3.2톤으로 400kg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폭장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는 공격 능력이 향상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이제 첫 기체가 공개가 됐었고요. 활주거리가 이제 500m 이하로 줄었다고 중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 시간은 기존형인 TB001과 똑같이 35시간이라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연료통을 확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 연료의 소비 효율이 개선이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서방 세계 항공 전문가들은 사실상 비행 가능 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향상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위성 통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작전 방향이 3,500km로 이제 증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난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괌까지, 그다음에 호주 북부의 다윈시, 그다음에 그 사할린 북부의 그 캄차카 반도 인근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요. 인도하고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라크라 쪽의 기준을 잡으면 서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흑해, 북쪽으로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이런 데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TB001A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8월 달에 일본 항공자유대가 이 기체를 그 사진 촬영을 했었고요. 12월 8일 날 신장 위구르 자치주 우루무치 인근에 있는 사커탈이라는 그 중국 공군 기지에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 한반도 전역이 중국의 무인 공격기 작전권 안에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괌과 호주 북부의 다윈,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미 공군기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을 한 중동과 흑해 연안, 중앙아시아 전부,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작전권에 포함이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수송로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위협만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위협으로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 아주 위협적인 자산이 하나가 더 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이유는 정확히 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추정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의 위협성을 그 의도적으로 이제 표현을 안 하고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편을 드는 그러한 행동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지금 중국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위협성이나 그 공격성, 그리고 그 극동 지역,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의 그 전략적 움직임이 결코 이렇게 가볍지가 않은 상황인데, 무슨 이유로 자꾸 중국 편을 드는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술에서 이 지도에 표시를 해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중국이 이 TB001A를 동쪽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와 그다음에 미국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남쪽으로는 호주의 다윈, 호주 다윈에는 미 해병대가 이제 순환 배치가 되고 있는 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 전역을 포함을 하고 인도양 남부에 있는 미 공군의 전략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더 가면 중동 전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대를 포함을 하는 그 중서부, 북쪽으로는 카스피해와 그 흑해, 그 다음에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 이런 전략 자산을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끌고 갈 생각인지, 중국에 대한 위협성을 국민들한테 자꾸 속이고 축소시키고 왜곡을 하는지, 사실 이 현 정권의 그 국회 여당과 정부의 이 안보 정책이 계속 그 의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식을 오늘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